근데 아직까지 항암제 역사가 이게 지금 한 30년? 3, 4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발을 했을 때 항암제만 갖고 암을 끝까지 컨트롤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해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째 암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암요양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절대적인 치료가 수술이잖아요. 근데 재발암은 절대적인 치료가 항암 치료예요. 그래서 재발한 사람은 이제 항암 치료밖에 없잖아요. 정통의학적으로는. 근데 문제가 항암제가 신통치 않은 암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간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라든지 갑상선암이라든지 방광암이라든지 담도암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항암 치료가 정말 퀘스천마크입니다. 물론 이제 재발에도 항암제가 많이 있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암은 괜찮은데 고혈압, 당뇨로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노력만 잘하면 약을 먹어가면서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암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항암제는 고혈압 약처럼 그렇게 간단한 약이 아니에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부작용이 없는 약, 지금 이제 표적 치료를 먹는 걸 하는 분들, 폐암이 치료 성공률이 높아진 게 처음에 발견했을 때 유전자 검사에서 맞는 표적 치료제가 있으면 수술을 못한 폐암 4기를 할지라도 매일 먹는 약으로 고혈압처럼 아무 문제 없이 부작용도 별로 없이 정상생활 다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지금 폐암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인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암은 이게 표준 항암 치료, 주사로 하는 걸 해야 되고 이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매일 할 수가 없어요. 한 달에 그저 한두 번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항암을 왜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하시는지 알아세요? 항암 치료가 3주간 효과가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워낙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는 24시간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정상세포까지 다 건드리니까 이 항암제는 정상세포인지 암세포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암세포처럼 빨리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동시에 당황시켜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점막세포잖아요. 그래서 머리 벗겨지고 입안 헐고 설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니까 적혈구 떨어져서 수혈하고 백혈구 떨어져서 백혈구 면역세포잖아요. 떨어져서 촉진제 맞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3주에 한 번씩 항암을 했다. 항암 효과는 글쎄요 24시간 이상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상세포가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항암을 해서 암을 한 뭉태기 죽여놨어. 그러면 또 정상세포도 한 뭉태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회복될 때까지 또 2, 3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이제 암세포가 또 많이 안 자라길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재발을 했을 때 항암제만 갖고 암을 끝까지 컨트롤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상 조직은 그 안에 있는 세포가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모든 상태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정상 폐세포다, 정상 간세포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세포들은 모든 상태가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상태가 동질성, 호모제네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간인데 여기에 간암이 생겼어. 만약에 1cm 종양이면 이 안에 10억 개 이상의 암세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동질성이 아니에요. 이질성이에요. 같은 간에서 생긴 같은 간암세포인데도 불구하고 얘의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성격도 다르고 분화 속도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가지 방법으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힘든 거예요. 만약에 그 암세포들의 성격을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요 1cm 간암 안에 예를 들어서 빨간 색깔을 가진 암세포가 있고 노란 색깔이 있고 파란 색깔이 있고 초록색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약을 썼을 때 네 가지 모든 성격의 간암세포에 들은 약은 아직 없잖아요.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네 가지 성격의 암세포 중에서 빨간색 암세포를 얘는 잘 공격한다. 이것도 사실 쉬운 확률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또 조건이 있어. 빨간색이면서 또 뭐냐면 이 암세포 안에 산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게 종양이야. 그럼 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혈관에서 가까운 암세포는 산소가 풍부하겠죠. 근데 여기서 멀어질수록
산소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산소가 많아야 이 항암제가 공격하니까 가운데 있는 세포만 죽고 껍데기는 남아있는 경우. 그래서 CT를 찍었을 때 종양이 왜 계란 껍데기처럼 테두리만 있고 속이 비어있는 거는 아, 요거는 항암을 했는데 안에 것만 죽이고 밖에 건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거기다가 그 빨간색이에요. 산소가 많아요. 거기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 단계가 있잖아요. 활발하게 분열하는 시기가 있고 쉬는 휴지기가 있고 그제. 근데 그 중에서 활발하게 세포 분열하는 암세포만 공격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빨간색이어야 되지. 산소가 많아야지. 또 얘가 활발하게 분열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종양 안에서 항암이 컨트롤할 수 있는 암세포가 확률적으로 좀 낮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항암을 했어. CT를 찍었어. 5cm인데 4cm로 줄었어. 그거는 이제 뭐냐면 빨간색이 줄었겠죠. 의사 선생님은 만족이야. 만족입니다. 근데 환자는 약간 화가 나요. 야, 이거 한 방에 다 안 죽었네. 그래, 한 번만 더 참아보지. 또 이제 2-3달 열심히 항암해요. 또 찍었어. 그랬더니 이번에 또 10%가 죽었어. 의사 선생님은 성공이야. 환자는 더 화가 나는 거야. 아,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힘든데.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뭐 이래갖고 이제 하면은 빨간색이 주니까 점점 줄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찍었어. 찍었더니 교수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 이거 약이 내성이 왔네요. 그러는 거예요.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빨간 거는 다 죽었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빨간 게 죽을 동안에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 자라서 다시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성이 왔다고 약을 바꾸는 거예요. 즉 빨간색 암은 다 죽었지만 초록색 암이 커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약을 바꿔야 된다. 그 담당 교수님은 약을 바꿀 타이밍을 잡으려고 CT를 찍어가고 재발하는 환자는 언제 완치됐나를 알려고 찍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언제 충돌하느냐 더 이상 약이 없어요. 그럼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나는 완치될 줄 알고 당신 말만 믿고 지금 1년간 2년간 항암했는데 뭐 이제 없다고? 근데 아직까지 항암제 역사가 이게 지금 한 30-4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발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약으로 한 10년 가야 돼요. 그래야지 두 번째 약으로 5년 가고 세 번째 약으로 3년 가고 뭐 이러면 되는데 그게 참 퀘션 마크거든요. 첫 번째 약으로 2-3년 가는 분도 있고 3-4년 가는 분도 있고 첫 번째 약으로 뭐 6개월도 못 가는 분도 있고 뭐 하자마자 바꾸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예후를 예측하기가 힘든 제가 우리 병원 환자 오면 그렇게 설명해요. 초기 암 환자는 뭐 수술하고 이렇게 끝낼 수가 있지만 재발 전이 된 사람은 내가 그래요. 우리 차트에 이렇게 하면은 차트가 이만하잖아요. 당신 지금 재발 전이 가서 온몸에 암인 것 같지만 A4 용지에 몸의 암세포는 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정상세포예요. 치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포를 막 괴롭게 공격해서 죽이는 치료가 있고 세포를 막 재생시키고 살리는 치료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대학에서 하는 치료는 항암이건 방사선이건 수술은 뭐냐면 이 전밖에 없는 암을 죽이려고 막 잘라내고 태우고 약으로 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세포도 자꾸 손상을 받아서 정상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 전체가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아, 원장님 저는 다 참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으니까 이 암만 죽여주세요. 그런 치료만 해주세요. 복수가 이만큼 타는데 비타민C 고용량 막 여러 푼씩 때려가지고 암 죽여주세요. 그건 나는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지금 대학에서 뭐 하세요? 항암하잖아요. 항암은 세포를 죽이는 치료입니까? 살리는 치료입니까? 죽이는 치료야겠지. 지금 막 대학에서 지금 계속 막 2-3주 간격으로 항암하는 사람은 반대 치료를 합니다. 세포를 살리는 치료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밸런스가 맞죠. 만약에 이 암이라는 게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딱 눈 감고 죽기 살기로 치료해서 끝을 볼 수 있는 치료 같으면 무조건 참으라 그러고 힘든 치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암을 죽이는 것도 두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암을 공격하는 치료가 있고 간접적으로 암을 공격하는 치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학에서 하는 표준항암제, 주사항암제, 수술, 방사선은 활성산소를 확 일으켜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확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강력한 미사일도 암을 100% 죽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재발도 하고 전이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대학에서 하는 면역 관해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 키트로다, 옵티버 이런 뭐 지금 암세포를 뭐 많이 아시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자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가 있어 우리 몸에.
근데 이 면역세포를 죽이는 놈이 있어. 그래서 면역관해제는 면역세포를 죽이는 놈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면역관해제가 면역세포를 죽이는 놈을 죽여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얘가 간접적으로 암을 공격하게 하는 치료예요. 항암 방사선은 활성산소를 확 일으켜서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얘가 정상세포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산화 치료를 해서 빨리 정상세포를 원대 복귀시켜야 되겠죠. 또 우리 보완대체학에서도 뭐 운동을 하거나 식이요법을 하면 면역주사를 맞으면 면역세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가 간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균형 있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항암하다가 면역세포 자꾸 떨어지고 활성산소 쌓이면 대상포진 올 수 있고 폐렴 올 수 있고 폐혈증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미사일 쏘는데 우리 병원에서도 기관단청하고 막 권총 쏘아주면 절대 안 없어져요. 10년, 20년 동안 같이 살아갈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하다가 암 투병하다가 못 먹어서 기력 떨어져서 면역력 떨어져서 폐렴 걸려서 폐혈증 걸려서 돌아가세요. 그러면 항암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토대를 마련해 나가요.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그죠? 뭐 식이요법도 있고 운동도 있고 뭐 면역에 좋은 약재들도 있겠죠. 그런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항암 효과도 높일 수 있고 오래간 생존할 수 있고 암으로 인한 사망 환율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암 진단받고 또 고생하다가 또 재발했어. 또 두 번째 광야를 만난 거죠. 환자는 이야기해요.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잘못됐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암은 꼭 완치돼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세요? 목표를 잘못 세우게 되면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당뇨랑 똑같아요. 당뇨 내가 그 좋아하는 소주에 삼겹살도 안 먹고 진짜 운동하고 뛰고 맨날 약 먹고 하는데 좋았어. 잘 조절됐어. 그래서 한 10년이 됐어. 이제는 낫겠지. 그리고 약 안 먹고 삼겹살 먹잖아요. 바로 올라가요. 똑같습니다.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본인이 living with cancer, 암과 같이 살아간다. cancer without disease. 내 몸에 암이 있지만 나는 병이 없어. 즉 증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 다 해가면 다소 불편하지만 우리가 정상생활 다 해갈 수 있잖아요. 그게 목표가 돼야죠. 암 환자가 끝까지 완주를 하시려면 면역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뭘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본인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화이팅!